벌써 2025년 1월에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 원래 새해 계획을 세세하게 잘 세우지 않는 편인데 올해 제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한 해 동안 읽은 책 목록을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과 에세이를 제일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독서 편식을 조금 줄여보고자 독서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제가 또 근데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좀 의욕이 꺾이는 타입이어서 목표는 좀 느슨하게 잡았고요. 어떤 분들은 들으시고 별거 아닌데 하실 수도 있어요. 올해의 독서 목표는 총 5가지를 정해봤고요. 첫 번째는 벽돌책 한 권 읽기입니다. 평소에 벽돌책은 두껍다고 아예 엄두도 못 내는 편이라서 올해는 한 권 정도는 완독해보고 싶어서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벽돌책을 읽어볼까 생각하다가 그 핑계를 대고 책을 좀 샀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올해 완독하고 싶은 벽돌책은 이 책인데요.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입니다. 정말 예전부터 한 번쯤은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인데요. 책 소개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미술서이고 전 세계적으로 8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이라고 해요. 페이지는 참고 문헌을 빼면 총 637페이지고 한 달에 한 60페이지 정도씩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자가 좀 빽빽하긴 하지만 이미지도 많은 편이라서 도전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이 벽돌책 한 권 읽기를 성공하면 매년 벽돌책 한 권씩을 정해서 읽어볼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 독서 목표는 비문학 도서 20권 읽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설과 에세이를 가장 많이 읽기 때문에 독서 편식을 조금 줄여보고자 정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문학 전집 10권 읽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 목록을 보니까 고전은 많이 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고전 읽기로 정하려고 하다가 이 고전의 기준이 살짝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세계문학 전집 중에 읽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세계문학 전집이 별로 없기도 하고 또 거의 다 읽은 책이라서 그 핑계로 또 책을 더 샀는데요. 총 4권을 샀고요. 요즘 매우 핫한 책이죠.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랑 서머신 몸의 면도날입니다. 민음사 TV에도 보니까 요즘 역주행하며 인기가 아주 많은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제 장바구니에 담겨있던 책인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인 괴물들에서 이 레이먼드 카버에 대한 목차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읽고 나니까 정말 이번에야말로 레이먼드 카버의 책을 읽어봐야겠다 생각해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또한 제 장바구니에 정말 오래 담겨있던 책인데요. 밀란 쿤데라의 농담입니다. 제가 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을 정말 예전에 읽긴 했었는데 완독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농담이 이 책보다는 그래도 가독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읽어보고 싶어져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독서 목표를 핑계로 산 책은 이렇게가 끝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독서 목표는 집에 있는데 아직 안 읽은 책 30권 읽기입니다. 제가 책을 사면 바로 목록을 정리해 놓거든요. 저희 집에 읽지 않은 새 책의 권수를 세어보니까 대충 한 40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새로 산 책이 5권이고 올해에도 또 책을 계속 살 테니까 새로 들인 책은 일단 무시하고 이전에 사놓은 양만큼은 최대한 읽어보자 싶어서 정해본 권수가 이제 30권입니다. 전 도서관에서 빌린 책 읽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읽는 속도를 좀 고려해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서 목표는 읽는 목표는 아니고요. 이제 책을 읽고 나서 기억에 잘 남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독서노트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한 목표이고요. 독서노트 50개 쓰기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책을 읽고 나면
세네 줄이라도 이 독서 노트를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책 읽는 핑계를 대다가 정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가 정한 이 5개 목표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50개면 일주일에 1개 정도니까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정해봤습니다. 이렇게가 제가 올해 세워본 독서 계획이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10권, 뭐 20권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일단 독서는 즐거워야 되잖아요. 실컷 말해놓고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너무 숙제처럼 독서를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달성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즐겁게 독서를 하지만 기왕이면 내가 하지 않았던 부분을 도전하는 방향으로요. 그럼 저는 열심히 읽고 한번 연말쯤에 얼마나 지켰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뷰티
어떻게 생겼을라나. 이거 문 닫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읽은 책은 문미순 작가의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입니다. 간병을 주제로 한 소설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요. 내용은 무겁지만 소설 자체는 아주 흡입력이 있어서 처음 몇 장을 읽는 순간부터 아주 책장이 빠르게 넘어가며 단숨에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책 띠지에도 이런 문구가 실려 있는데요. 충격적인 첫 장면 때문에 한 번도 안 쉬고 완독했다. 이런 문구가 띠지에 실릴 만큼 굉장히 흡입력 있는 소설이었고요. 이 소설의 줄거리를 최대한 스포 없이 이야기하자면 치매가 걸린 엄마를 간병하는 50대 여성과 뇌졸중 아버지를 간병하는 20대 청년, 이 두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목차가 바뀔 때마다 이 두 인물이 돌아가면서 교차로 서술이 돼요. 그런데 소설 속 시간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져서 이게 교차 소설이 돼도 소설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소설은 돌봄과 가난으로 삶이 극으로 치닫는 주인공이 어떤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부분을 읽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놀라웠다가 계속 소설의 줄거리를 따라서 읽다 보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상황 자체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단순히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서 사회 현상으로서 돌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소설이지만 현실의 이야기로 느껴져서 그런지 더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어젯밤에 다 완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독서 노트를 정리하지 못해서 지금 해보겠습니다.